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암호화폐 시장. 이제는 정말 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트코인이 횡보를 3개월 봉이 나오면서 3개월 봉 동안 이제 굉장히 개미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횡보하는 장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탈하면 안 되는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이제 59,500이었습니다. 정말 이 가격만큼은 이탈을 하질 않길 바랬는데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이탈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간부터 비트코인을 더 이상 상승을 바라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비트코인 이탈은 모든 추세를 다 깨는 봉입니다. 그만큼 정말 쉽지 않은 봉이고요. 누구는 그럽니다. 상승 전에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봉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격 또한 이제부터 이 가격 이상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상승장이라고 바라보진 않겠지만 정말 지금 가격은 쉽지 않은 가격입니다. 지금은 반등이 나온다고 할지언정 이미 이탈했던 이 마지막 아래 꼬리가 달렸던 이 부분 있죠. 이 가격으로 회귀를 하기에는 오더라도 반등이 나올지언정 다시 올라가기 쉽지가 않고요.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그만큼 지금 사실 깨면 안 되는 구간을 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수렴상으로도 수렴하는 방향은 이미 이탈을 했고요. 그만큼 추세를 깨는 봉들은 회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원화 기준으로는 비트 1억 달러가 돌파하는 흐름, 바로 이 부분을 돌파하고 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사시는 분들은 기관들도 분명히 블랙록이든 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현재 가격으로 살지언정 기관들이 갖고 있는 건 시간이라는 흐름이기 때문에 내렸을 때도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 있으신 분들이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또한 이미 일부 코인들을 들어간 상황에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손실을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손절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의 손절 기준은 항상 같습니다. 50% 손절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유명 유튜버분께서도 80억을 손절을 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억을 손절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절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대추세 라인이 깨졌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더 깨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정말 지금 이 방향성은 사실상 더 하방을 바라보고 내린 가격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오늘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반등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으려고 합니다. 반등이 오더라도 지금 59,500을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 봉이 만들어졌고요. 이번 하락은 역시나 주도했던 세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 중에서도 크게 관여를 했던 게 저는 일단 근추세상 바로 200일선의 유무였습니다. 그토록 믿고 있었던 장기 추세선마저 붕괴시키면서 200일 추세 아래로 현재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200일 추세는 10개월 만입니다. 비트코인이 57K 이하로 떨어진 거는 10개월 만이고요. 항상 상승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받았던 게 바로 이 200일 이평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0일 추세선은 이탈했고요. 이 하락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마운트 곡스 채권자 상환 시작이라고 오늘 공식적으로 올라왔죠. 저는 마운트 곡스 관련해서 크게 개의치 않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이 마운트 곡스 문제는 이번 하락에 있어서 더 큰 하락을 일으키는 매개체일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고요. 왜냐면 그거를 알려주는 게 결국 7월 5일 오늘자 마운트 곡스 공식 이제 채권자들이 상환을 시작했다라는 문구였고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사실 독일 정부의 매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정부는 현재 매주 약 5K가량의 비트코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촉발은 사실 여기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락을 더 한번 당기는 트리거가 뭐냐 물어봤을 때 그게 바로 마운트 곡스 채권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채권자 상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영상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만약에 이 비트코인을 내가 채권자라고 가정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지금과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시기에 내가 비트코인을 받았을 때 그거를 받고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저는 대부분이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매도를 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트리거가 또 한번 발동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 채권자 상한이 본격적으로 돌려받고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 시점에 넘길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매도 물량을 누군가가
받아낼 것인가라는 건데요. 그 부분을 좀 포인트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 FTX 붕괴 이후에 최대 청산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청산을 당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만 해도 사실 120억이 넘게 청산을 당했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이번 장이 정말 어려웠고, 또한 FTX 붕괴 이후 최대 청산의 양이 이번 장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롱을 봤다는 시각이기도 하고요. 이 청산으로 인해서 FTX 붕괴 이후에 최대 청산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거의 95%가 숏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시장에서 또 롱으로 하지 않겠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그 지표를 따지기에는 이미 차트가 어느 정도 무너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의 깊이는 굉장히 평탄할 수는 있어도 사실상 실제 장투는 굉장히 굴곡이 많고 웅덩이도 많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을 견뎌서 갔다라고 하면 또다시 그 웅덩이가 더 길게 깊어질 수 있고요. 아니면 어느 순간은 더 깊어질 수도 있고요. 저는 아직까지 비트코인판이 아예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길게 봤을 때 오르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장투의 시간에 있어서 과연 지금 올라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면 지금은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장기 추세선 이탈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봤었던 거고요. 그만큼 주요 지지선이 지금 굉장히 많이 깨진 상황입니다. 분명히 저는 틀렸고 인정합니다. 저는 상승을 받고 지금은 분명히 제 시점과 틀린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느 순간 누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6번의 하락이 그동안 나왔었고 그 하락의 깊이는 지금과 같이 마이너스 30% 넘게 보통 하락을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얼마만큼의 하락을 했을까요? 고점 대비 27%의 하락을 맞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더 큰 하락으로 가는 흐름이고 평균적으로 33%에서 30%까지 간다고 하면 더 큰 최대 45,000K까지도 45K까지도 빠져야만 하는 흐름인 거죠. 역사상 나왔던 흐름대로라고 한다면요. 결국 그 트리거가 마운트 곡스든 아니면 독일 정부든 모르는 일이지만 분명히 역사적으로 나왔던 큰 상승이 가기 전에 흐름들은 평균적으로 30% 이상, 많게는 30%의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추세 라인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50% 손절을 했고요. 그 다음 더 큰 45K까지 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이 흐름으로 가야 한다는 거겠죠. 그 흐름은 또다시 추세 라인이 고점 라인을 벗어나는 흐름으로 아래꼬리가 달려야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54,000 대비 약 9,000에서 10,000달러 하락이 나와야 한다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더 이상 상승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틀렸기 때문에 보고 있지 않고 다시 한번 돌아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흐름의 기준은 말 그대로 62,000이 회복이 되는 흐름이 나와야만 합니다. 62,000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당분간은 이제 비트코인에서 더 이상 상승에 대한 기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반면에 하락으로 보기에도 제가 선물 관점으로 보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현물만 봤을 때는 분할 매수를 하는 시점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49,000 대비했을 때 떨어졌을 때 이제부터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50% 손절하는 이 시점이 이제 다시 한번 사는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49,000 아래 언더부터 다시 50% 손절한 부분을 다시 사야 복귀했을 때도 손해를 보지 않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45K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비트코인 전체 시장의 평단가가 바로 45.2K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적극적으로 손절을 포지션을 갖고 가는 만큼 이때 매수를 해야 나도 전략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애초에 말씀드렸던 일봉상 이탈했던 지점 바로 큰 아래 꼬리가 달렸던 부분을 이탈하는 봉이 나오면 그때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부터는 제 관점에 대해서 변화를 시킨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계속 이게 상승이고 사라 말씀을 드리는 건 오히려 더 큰 투자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 추세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으로 갈 흐름을 택했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단 3개월 봉도 확실히 이탈을 했고요. 이미 직전 저점을 깼고요. 또한 6개월 봉도 기존 상승 추세선에서 아직 상승의 트리거를 갖고는 있지만 그전에 말씀드렸던 이 저항
저항을 맞물린 상태에서 내리고 있기 때문에 45K라고 하면 바로 2022년 1월 1일에 나왔던 코로나 봉 유동성을 무너뜨렸던 이 봉, 여기까지도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1년봉으로 봤을 때 이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고점은 분명히 높였기 때문에 연봉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연봉으로 봤을 때 이 윗꼬리를 잡아먹는 이 봉은 남은 7월부터 12월 사이에 나와야 하는 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지금 내리지 말아야 할 가격까지 내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봉상 45,000 이하로 내리게 된다면 이 아래 꼬리는 이만큼 달리겠죠. 빨리 회귀를 하려고 하면 결국 과거에 나왔던 대상승전에 나왔던 패턴들을 보면, 큰 하락 후 회귀하는 시간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과거 하락 후 상승까지의 복귀하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죠. 하락 후 복귀까지도, 이 복귀가 하락이 끝난 후부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주 단위 차트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그때 복귀 시점은 바로 직전 고점을 넘겼을 때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저는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처음 뽑아냈던 59,500을 이탈했을 때 손절선을 기준으로 다시 이 가격이 도달하면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탈을 해서 손절을 못하신 분도 저는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잡아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열리는 구간은 최대 45,000까지 역사적으로 나왔었던 대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30%에서 38%까지 하락을 봤을 때 이 구간을 고점에서 이어봤을 때는 45,000 여기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45,000을 다시 한번 사고자 하고나 한다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59,500 이 가격을 회귀했을 때 그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지금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게, 그만큼 지금 가격보다 더 아래에서 개수를 늘리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그래도 우리는 일부 회복을 할 수 있고요. 추세 라인 자체가 지금 2017년도 터졌던 대상승장,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다시 유동성을 받고 회복했던 이 부근에서 조정을 받는 깊이를 봤을 때, 만약 이번이 마지막 추세 라인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지금은 하락 추세가 이제 완전히 붕괴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근을 다시 회귀하는 이 포인트에서는 매수를 하더라도 과연 이게 반등으로 갈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매수를 하는 포인트는 여기일 것이다 라고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장이 어렵고요. 정말 이번 추세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7,700만 원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하셨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 잘 보시다시피 원화 기준으로도 이평선이 아래에 더 있습니다. 지금 가격보다는 저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번 주말간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할 거는, 혹시나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의 깊이가 아마 8천만 원 이상까지 회복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격은 다시 한번 하락으로 내려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페이크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봉상 말씀드렸던 8,400만 원, 8,500만 원에서 손절을 하신 분들은 지금 무리하게 진입을 하시기보다 지금 새로 잡아들였던 원화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6,800만 원 언더 이하로 빠졌을 때 사시는 게 손절했던 50%보다 다시 한번 복귀를 할 수 있는 가격이 열리는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믿었던 이더리움조차도 잘 보시면 장대 양봉 후에 양봉 턴 후에 저점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했고 횡보로 갔어야 하는데요. 컵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냥 무너졌습니다. 만약 이게 마운트콕스 상환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부터 트리거로서 발동을 한다고 하면 아마 추가적인 폭락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짚어드렸던 그 가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손절한 부분을 다시 사야 일부분 복귀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게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이게 쌍봉의 흐름으로 무너지는 거라면 저는 진짜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이게 상승 전에 늘 말했던 마이너스 30%이 하락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다시 반등이 나와야겠죠. 그때의 가격은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한다는 거고요. 자, 이제 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제 관점을 변했고 많은 손실을 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비트코인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아마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정말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경험을 통해 저 또한 경험을 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수익만 볼 수 없는 것처럼 또 항상 손해만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손해를 또다시 복구하면서
결국 더 큰 수익을 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 잊지 않겠습니다. 주말 중에 계속적으로 시장을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번에 손절한 금액만큼 추가로 매수라는 시그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텔레그램 통해서 입장하시면 시그널 나가는 포인트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지금부터의 대응법에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 하락이 나오고 추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가 하락은 어느 포인트까지 봐야 하는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페이크에 속지 말라는 말 꼭 잊지 마시고 면밀히 텔레그램 꼭 입장하셔서 시장 상황 같이 저와 함께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